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마이너스 2.3%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숫자 아니죠.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새로운 실질금리 방식 도입해서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나서려 했던 우에다가조 일본은행 총리도 깜짝 놀라는 모습 감추지 못했고 엔달러 환율도 157엔대로 빠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엔화가 약해지는 흐름이 우리 경제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 걱정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디가 좋으시네요. 예. 미국 증시는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소폭 이 연준의 흐름들 어떻게 나올까 기다리면서 경계감을 드러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뭐가 또 있는 건지 약간 혼조세 보였는데 지금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12월 FMC 사실 그 시청자분도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있습니다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매파적 인하냐, 뭐 비둘기적으로 나오느냐. 사실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제각각 얘기해서 어떤 가이드적인 성격보다도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기본에 충실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책 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 국채 금리를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연일과 상승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12월 FOMC의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누누이 말씀대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9월과 10월의 인하 때보다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한동안 미국 정서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그 지방선거, 미니선거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하겠습니다는 12월 FOMC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기 의장은 금리를 당장 내릴 수 있는 후보. 이번에 매파적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간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인데요. 이것이 케빈 헤셋이 지금 여러 가지 한 명으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여러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기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케빈 헤셋이거든요. 케빈 헤셋을 이렇게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의 금리 인하 압력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관련해서도 이렇게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활물가, 관세라든가 수입물가 저환율에 따라서 수입물가 상승하는 부분이 사실 관세라든가 본인 자신의 저환율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다 하는 것도 이 미니 지방선거에 트럼프가 얼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자기 자신의 경제 성과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는 저도 이런 표현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제 성과는 A+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 자체도 자화자찬인데요. 이게 플러스가 5번을 거치더라고요. 저도 몇 번에 이렇게 봤습니다. 5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 이렇게 해서 5번 그 자평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것이 자신의 경제 성과를 과시해서 중간 선거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연내에 IAEA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사실 그 올해 관세 정책 이렇게 보면 국가경제보험법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이 상호 관세를 때린 것이 올해 관세에서 또 트럼프 취임 1주년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죠. 그런데 1심, 2심 전부 위법. 대법원은 사실 법률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시각에서는 위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올해 실패로 법원에서 판결이 된다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트럼프가 미치는 타격을 감안해서 이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기서 위법 판결이 되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 그런 쪽에서 강도 있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로봇과 관련돼서도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상당히 관심들이 높고 있고 관련된 상품에 이렇게 상품들도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이후에 차세대 산업 육성 차원에서 로봇을 지원한다는 행정명령이 곧 발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뭐 실질적 능력 여부한 것이 로봇하면 아마 로봇 택시, 테슬라를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의외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로봇 이렇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스닥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3대 지수가 중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3대 지수 중에 다우존스 지수와 S&P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오히려 많은 방송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12월 FOMC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 오늘 미국 증시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국은 내일도 저희가 FOMC 관련해서 잘 살펴봐야겠고 하루 앞두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서두에도 그렇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일본 경제 무슨 일 있나 일본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GDP 성장률 이거 안 좋은 거죠? 네, 어제 그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고 우에다 입장에서도 새로운 실질금리 도입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올해 마지막 BOJ 회의에서 한다 하던데 우에다 총재도 기자회견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예. 역시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엔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경제 좋지 않다.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2.3%까지 나왔습니다. 수정돼서 속보치가 마이너스 1.8%인데요. 수정되지 않는 속보치가 마이너스 1.6%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비해서는 한 달 만에 확정치. 일본은 성장률이 2번 발표합니다. 미국은 3번 발표하고 예. 미국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는 Advanced Potential Final. 일본은 Advanced 그다음에 Final. 수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발표에는 확정치가 마이너스 2.3%니까 수정되지 않는 속보치에 대비해서는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일본은 섬나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속보치와 확정치가 그렇게 괴리가 심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비교적 경제 통계가 이렇게 잘 잡힌다.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보고에 따라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은 사실 속보치와 확정치가 0.7%포인트 이렇게 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이것도 이례적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2분기 성장률 플러스 2.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너스 2.3%니까 한번 빼보십시오. 4.4%포인트 추가했습니다. 한 분기 만에 성장률이 4.4% 했으면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감적인 이렇게 경제 상황의 고통 상황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이렇게 3%대 가니까 일본 국민들의 경제 고통은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생활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 당국자들이 특히 사실 일본의 자민당이라든가 이런 데선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케이치가 정책 기반에서 10월 초에 나왔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4분기 성장이 얼마큼 끌어올리느냐가 다케이치 총리의 운명을 좌우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2개월 만에 위기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경 편성했습니다. 우리 공교롭게도 18일 날이 BOJ가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이때 18.3조 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대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예. 내년에 대규모 예산 편성과 별도로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습이다 리포트했습니다. 또 일본의 우에타도 간이 큰 사람인데요. 추가 금리 인상하다가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자 결과적으로 최근에 국채금리의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의 얘기에 의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급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 속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부도 위험이 되는 거죠. 엔캐리 자금 청산보다는 펀더멘탈이 악화되고 거기에 계리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일본이 국가 채무가 270%니까 자연히 국가가 부도가 되는 우려가 더 확산되겠죠. 그래서 일본 대표는 국가 부도, 디폴트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일본이 망한다 해서 사실 제목에 일본이 망할 우려가 높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고스란히 정하다가 작가 협의해서 망한다는 입장보다는 한일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디폴트라는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일본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20년 만에 2%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3분기 성장률 추락했다. 그리고 일본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거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엔화 가치 떨어지겠죠. 근데 원화는 엔화 따라가니까 원화 가치도 지금 상승 동력보다는 하락 압력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 경제도 일본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렇기 것 같은데요. 때문에 오늘 일본 경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예. 미국의 FMC보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 급하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에타의 발언보다도 성장률이 2.3% 추락하다 보니까 이제도 말씀드렸으면 사실은 그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기는 어렵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금 지난주를 보겠습니다. 우에타가 추가 금리 인상에 전향적으로 해서 엔달러 환율이 154엔대로 일시적으로 아마 엔화가 강세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 기저적인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꺾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케이치 정부가 10월 초에 이렇게 했습니다는 그때 당시 엔달러 환율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3%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엔달러 환율이 154엔에서 물론 이제 그 위에 추가적으로 회복됐습니다는 오늘 156.8엔 해서 157엔대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일주일 만에 전부 다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때도 엔달러 환율이 다케이치의 추가 금리 인상에 전향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이 적다 하면서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 엔저 기준은 꺾이기 어렵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일본 경제 상황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케이치 정부가 4분기 성장률의 운명을 갖고 있는데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자, 경기 부양은 뭘 가지고 하냐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베노믹스를 계속 끌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기반이 다케이치가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표에 해당되는 아베파가 같이 연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에타가 추가금 인상에 대해서 엔화 강세 쪽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엔달러 환율의 상승세, 엔저 기준은 꺾이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3% 발표 이후에 우에타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다케이치와 우에타의 갈등은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2026년에 사실 일본의 통화 정책 그리고 엔달러 환율의 모습 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모습 이것은 다케이치와 우에타 총재 간의 그 갈등이 더 심해질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 이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연일 일본의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통화정책을 결산하면서 국채금리의 상승세에 대해서 커넌드럼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정책금리보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자, 이번 12월 회의에 세계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 이 대목을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올해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트럼프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으로 비춰졌던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다케이치와 우에타 간의 갈등을 이렇게 미국의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이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도 내년에 사실 일본의 국채금리, 엔달러 환율 모습, 원달러 환율 모습 가져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 경고음이 하나 켜진 건데 한 의원께서 지난 시간에 짚어주셨던 이 이른바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의 충돌 이게 내년에 다시 일어나고 노이즈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유명한 게 사실 그 일본의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이거는 국제금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아주 이슈가 되는 상태고요. 일본의 그 정책적인 상황에서는 중앙은행과 행정부 사이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대장성과 미에노 패러다임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자, 다케이치가 엔저를 좀 경기 부양차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그러면 다케이치는 대규모 예산 편성하고 긴급 추가 편성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재정 사이드에서는 엔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 2012년에 이렇게 엔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때도 행동대장에 해당하는 그로타 혈육거를 아시아개발은행에 이렇게 아베 신조가 영입하는 상태에서 행동대장에서 모든 금리를 마이너스를 유도시켜서 적극적으로 엔저를 도모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2012년 77엔에서 110엔까지 갔던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일본 경제에 엔저가 됐는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은 역시 수출입 구조가 가격 환율에 의존하는 민감한 구조가 아니라 일본 역시 도요타라든가 이런 거에서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에서 나가는 상품이서 환율의 수출입 구조가 영향을 미치려면 마셜 러너 컨디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엔저 정책이 10년 이상 추진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수출 증대라든가 경기 부양 효과에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자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는 부정적 측면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엔저에 따라서 일본의 물가가 지금 3%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그로타 입장에선 우에타 입장에선 당연히 엔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비정상 상태로 오랫동안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진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ES는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다케이치 정부는 일본의 협조를 더 구해야 되는데 자 우에타는 반대로거든요. 그래서 앞서 연장선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두 이렇게 정책 구성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가 0.5%, 연 0.5%인데 일본이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물가 상승률이 2.5%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질 금리는 사실 마이너스 2%라고 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도 일본 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어코모데이티브, 완화적이라고 보고 이거 올리고 싶은데 일본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거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일본 정부에서는 빨리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엔저 유도하고 싶을 것이고 이런 충돌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 갈등이 지속되면 내년에 지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교훈을 혹시 과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신행커께서 자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실질금리 잘 모릅니다. 예, 그렇긴 하죠. 예, 명목금리 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금리 수준이 높지 않았냐, 물가 수준 가지고 차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케이치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 상황이 더 올려 실질금리 더 떨어졌어. 그럼 비정상 국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화 시켜야 된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실질금리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겠군요. 예. 그게 이제 1990년대서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일본에서는 정책적인 사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990년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리 그 질문을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의 자산 붕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정치적 갈등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대장성 같은 경우는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근데 똑같은 맥락으로서 이렇게 당시에 그 일본행 총재인 미에노 야스치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도와야 된다 하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은 미에노가 고집을 해서 금리를 거꾸로 올렸거든요.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는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결국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겁니다. 이것이 연장성 차원에서 잃어버린 20년 하서 30년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이렇게 2012년에 아베노믹스가 도입됐던 상황이거든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30년 전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서 경기가 어려졌습니다. 자, 지금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2.3% 빠졌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자, 경기를 부양할 것이냐, 금리를 안정시켜야 될 것이냐. 근데 과거의 30년 전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 잃어버린 30년. 일본 경제에 굉장히 치욕적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케이치라든가 그다음에 대장성 차원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주장대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더 나빠지는데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예. 과거에 당신들도 실패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다케이치가 뭐냐면 일본의 이렇게 자민당 입장에서는
미에너 패러다임을 가져갔던 그 측면의 반성을 토대로 해서 이번엔 더 강하게 대장성 패러다임을 이렇게 선언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입장이 자 긴급 추경 편성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내년에 대규모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정책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회했다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번에 2.3% 마이너스 빠지는 관계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 전략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과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갈등은 내년에 일본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고 경기 상황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다 해서 과거 30년의 대장성 파레다입니까? 미에너 파레다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번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의 처방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장성 파레다임과 미에너 파레다의 갈등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돌이 더 생긴다면 자, 과거에 일본 은행이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정부 말 들으세요. 우리는 재정 지출할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국채 금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국채금리 더 올라가겠죠. 우에다 가시오 일본행 총재가 가서 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문제에서 본인이 사실은 우려하는 표현을 했지만 일본의 다케이치라든가 그 다음에 자민당 입장에선 당신 왜 우려했냐? 당신이 얘기해가지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우려하느냐? 한쪽에서 노코멘트 했습니다. 잠정적인 갈등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정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채금리가 국제금리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은 국가 채무가 270% 있는 상태에서 다케이치 정부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구하다 국제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국채금리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정 사이드 국채금리 올려 기준금리 차원에서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기준금리 올려 일본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국채금리가 올라가 엔키레 자금 청산 이게 일부 증권사가 얘기했던 시각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270%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엔크레지가 청산됩니까? 자, 국가 채무가 입에서 통화정책 사이즈 금리 올려 재정 사이즈 금리 올려면 일본이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엔캐리 자금 청산보다도 일본의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죠? 예. 디폴트 음료가 더 높아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은 5대 통화입니다. 5대 통화니까 안전통화라서 국가 경제가 안 좋고 디폴트 우려가 된다면 안전통화라서 엔화의 기능도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엔캐리 자금의 청산보다도 보다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국가 부도가 높아지고 엔화로서 엔화 안전통화로서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캐리 자금 청산되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일본에서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 일본 경제 안 좋아. 그리고 국가 부도 상황 높아져. 엔화도 약세돼. 기능이 약세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차가 무슨 중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우에다 바레온에 의해서 150엔 가다가 지금 157엔 정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붉은 글씨로 트럼프 정부 환율 정책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전환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엔달러 환율 157엔대인데 160엔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오늘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는 트럼프 말을 정리한 겁니다. 모두가 중간 선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니 지방 선거는 왜 그랬을까? 관세다, 약달러 정책이니까 수입물가 급등 이런 측면이 원인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 본인의 중간 선거 앞두고 자신의 경제 성과는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는 A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스윙 스테이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제 성과를 한다면 희수물가가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엔달러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환율 정책은 관세 정책 좀 누그러뜨리고 달러 정책 같은 경우에도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가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가 안 되면 자 엔달러 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본 자체적인 요인에서 엔달러 환율을 올리는 엔화 약세인가? 미국 예서에서 달러 강세니까 엔화 약세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쪽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현상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던져야 될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어제도 우리가 예. 대치 걸 때 대담에서 제가 자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내부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외부적으로 보면 일본 문제, 중국 문제, 그다음에 사실 미국 문제를 볼 때는 원달러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근본적 문제가 개선돼야지 일시적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그것이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측면인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1,400원대 환율은 1,300원 밑으로 간다 하는 이런 쪽의 비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상화 상태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일부 대학 교수께서 그 S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학교 S대학보다는 또 S대학 또 하나 있죠 서울에서 여기에서 모 교수가 그 양반은 계속해서 외환위기 터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환율이 1,400원 되면 외환위기 터진다. 환율이 1,500원 되면 한다. 2,000원 간다 하는데 1,500원 넘더라도 사실 외환위기는 제2의 외환위기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입니다. 아마 일본이 2분기 성장,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2.3%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설령 엔캐리 자금 청산다더라도 일본으로 들어오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사실 일본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원래 캐리 자금이 청산되면 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내년도에 펀더멘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만약에 청산되더라도 한국 증시에선 우리가 과거 외환위기 당시처럼 엔캐리 자금이 청산돼서 외환위기 발생하는 것이라 거꾸로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